재미있게 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이라이트! 오미크론은 굉장히 좋은 기회! 백신과 방역 정책만으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나 모든 바이러스들은 결국 언젠가는 출구를 찾아야 하는 것인데 오미크론이 돌파 감염, 즉 집단 면역의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 2019년 12월 짱계 후베이성 우한시에 처음 확인된 코로나는 세상에 없던 처음으로 생긴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전 세계는 코로나에 노출되어 두려움에 살아왔으며 인류는 전염병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깨달았지만 이미 바이러스는 퍼질 대로 퍼져 누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생업이 무너지고 스스로를 제한하며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겨운 싸움을 지속했어야만 했다. 인간을 숙주로 삼은 코로나는 수많은 변이를 거쳐 인류를 못살게 굴었지만 인류도 점차 코로나에 적응해가며 싸워나갔다. 그 첫 번째로 대한민국이 마스크 생활화 방법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이미 신종플루를 겪어본 경험으로 마스크가 대중화되어 있었지만 세계는 그렇지 않았는가 보다. 마스크를 쓴 동양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마냥 무시했고 진짜 기분 나쁘게 짱깨 출신으로 오해하기까지. 그렇게 자만하던 외국놈들 지금은 어떠한가? 높은 콧대 확 그냥. WHO 세계보건기구의 첫 번째 실책은 방역 마스크와 손세정제. 이를 권고하지 않아 미국을 비롯 유럽 국가들 코로나 초기 때 많이들 돌아가셨다. 그렇게 오만하던 양키놈들도 하나둘씩 마스크를 찾아 쓰기에 급급했고 방역 마스크 대란을 겪고 모두가 대한민국에 손을 벌리기 시작했었다. 이 와중에 뭘 아끼겠다고 터무니없는 마스크를 만들어버린 원숭이들도 있었으니 그렇게 선진국의 민낯을 제대로 볼 수 있던 코로나 사태. 그렇게 기본 방법을 제시한 대한민국이었지만 모두가 내 맘 같으랴 꼭 하지 말라면 하는 놈들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 신천지 사태와 종교 모임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도 폭발적으로 코로나 감염이 늘어났으나 위기 속의 한국인 코로나 진단 키트의 공급과 드라이브 스루 그리고 스마트하게 역학조사, 확실한 격리 방법을 제시, 전 세계의 K방역을 알리며 코로나 시대를 이겨낸 유일한 방법이라며 모두가 한국을 방역 선진국으로 칭송하였고 모두가 우리의 방법을 배워 코로나 시대를 살아왔었다. 그렇게 백신이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지금은 OECD 국가 중 백신 접종률 최고를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 K방역 신드롬이라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는 코로나 초기 대응을 잘하는 방역모범 국가로 전 세계에 이목을 사던 나라인데 요즘 언론을 보면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됐나? 방역 포기, 정부 무능 등등 말들이 많으며 안 좋은 뉴스들만 넘쳐나는 형국이다. K방역의 모범국에서 5주째 전 세계 확진자 압도적 1위, 하루 60만 확진자 기록의 대한민국.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 정작 대한민국은 오미크론의 방역을 포기해버린 것인가? 일단 결론부터 말하겠다. 한국은 최저의 치사율과 최고의 백신 접종률이 보여주듯 지금까지 잘 버텨온 최상의 방역 모범국이다. 오미크론이란 현실에 대한민국은 결정을 한 것이고 오미크론은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이다. 오미크론이 나타나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 위드 코로나를 실행하였다. 하루에 100명대, 1000명대, 만명대, 얘 이런 족같은 10만대, 그리고 하루 최다 60만. 사람들은 멘붕에 빠졌다. 뉴스와 각종 언론들은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뉴스들만 앞다투 보도하였다. 거기에 재난 문자 소리에 오늘은 얼마나 절망적일까 하고 깜짝 놀라는 게 일상이 돼버린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공포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다. 그리고 언론 특성상 이 상황에 좋은 소식이 보도되기 어려운 것도 어찌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긴 한데 너무 심했다. 인간은 위기 앞에 세상을 실제보다 더 무섭고 폭력적이고 가망 없는 곳으로 여긴다. 인간의 확증 편향 때문에 팩트를 보질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 통계학의 최고봉인 로슬리는 인간은 침팬지보다 팩트를 더 모른다고 하진 않았는가? 느낌을 사실로 인식하는 인간의 비합리적 본능이 작동하는 인간의 선입견 때문에 인간은 불안감과 공포 앞에 제대로 된 팩트 사실을 보질 못한다. 국민들은 불안해한다. 오미크론 접어들면서 주변에 걸린 사람이 안 걸린 사람보다 훨씬 많아져 있다. 그리고 언론은 불안을 부추기는 확진자 수에 집중하고 개별 사례를 보도하며 방역을 포기한 것이라며 현 정부에 나선 비판만을 내세운다. 난 원래부터 지상파 뉴스는 잘 보지도 않는다. 안 믿기 때문인다. 차라리 진짜 대한민국의 뉴스를 알고 싶거든. 해외에서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본 그들의 뉴스를 보면 그게 정답이며 진실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자, 한번 생각해보자. 어디 뉴스가 맞다, 누구 말이 맞다, 야당 여당 다 말이 다른데 뭘 믿어야 하나? 이럴 때 우리가 한번 통계를 봐보자. 확진 증상을 보지 말고 치사율을 보면 되질 않나? 우리나라처럼 검사 많이 하고 모든 통계 잘 오픈되어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나? 한번 봐보라. 선진국의 10분 이하 수준인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0.13 치사율. 하루 60만 명 나온 나라에서 나오는 치사율이 맞는가? 주변 친구들, 동료들, 지인들을 둘러보면 답은 나와 있다. 오미크론은 막을 수 있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전파력이 그 어떤 코로나 변이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봉쇄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다. 봉쇄를 유지하면 중국이 왜 지금 저리 되겠는가? 그리고 중국처럼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 해버리면 우리나라 폭동이 일어난다. 다 자기 나라에서 할 수 있는 대응 정책이 있는 것이다. 중국을 보라. 제로 코로나를 표방하던 중국은 모든 걸 단절하면서까지 델타 변이는 잘 막았다. 그런데 오미크론은 어떠한가? 지금 수도 상하이는 마비 직전이다. 아마 중국은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확진자는 무수히 늘어날 것이다. 오미크론에 대해 무능하고 한심한 대처가 아닐 수 없다. 언론의 착각이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우리도 오미크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는 방역을 포기한 게 아니라 다 자기 나라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대응 정책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과학적 방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 상황을 제대로 알고 나면 대한민국 코로나 방역 정책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가장 이상적인 정책이란 걸 알게 될 것이다. 오미크론에 대해서 짧게나마 알아보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오미크론의 문제점 중에 60대 이상 고령화 분들을 위한 방역 대책과 오미크론과 또 다른 변이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